이렇게 해서 윗실도 꽂고 밑실도 감아가지고 밑에 붓가마에 붓집을 장착을 하는 작업까지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업용 일반 봉봉은 밑실을 이렇게 빼내줘야지만이 봉봉을 할 작업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밑실을 올려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실을 올려줄 때 이렇게 왼손으로 잡아주고 여기 여기 있는 손잡이를 돌려주는데요. 돌려주는데 그냥 여기 미싱이 간혹 가다가 그냥 힘으로 돌리면 여기가 너무 무거워서 나중에 팔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전원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세요. 처음에는. 왜냐면 내가 미숙하면 발판 닿는 힘이 숙달되지 않고 미숙한 상태에서 전원이 꽂으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단위보다 훨씬 힘이 많이 가져서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 발판을 조금만 밟으면 훨씬 가볍게 돌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나를 보는 방향으로 앞쪽으로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좀 길이를 길게 빼놓으세요. 길게 빼놓고 자, 그냥 노루발을 들고 빼라는 경우도 있고 그냥 놔놓고 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초보 시절에는 내가 노루발도 들어야 되고 요거도 실도 잡아야 되고 요거도 돌려야 되고 그 와중에 요건 무거우니까 발판도 좀 가볍게 살짝 밟아줘야 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하려 하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주문을 할 때 노루발은 굳이 안 들어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노루발을 들어도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자, 왼손 잡아주고 자, 여기를 돌려주겠습니다. 앞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돌려주면 바늘대가 지금 내려갈 거예요. 바늘대 계속 돌려줍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자, 이때 바늘대가 올라올 때 얘를 당겨줍니다. 실을. 자, 보세요. 실을 잡은 거를 당겨주면서 계속 돌려줄 거예요. 그러면 손끝에서 탁 걸려서 올라오는 느낌이 들 겁니다. 계속 돌립니다. 계속 끝까지 돌려주면 자, 밑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밑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노루발 밑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선생님 노루발 밑으로 밑실 두 실 보낼 때 꼭 왼쪽으로 보내야 되나요? 방향은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봉봉 연습을 할 건데요. 흔히 그 봉봉 연습을 할 때는 원단 주겹으로 이렇게 해서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밑에 여기 시작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눌러주고 나서 노루발을 무릎으로 밀어주고 자, 원단을 갖다 꽂고 내가 첫 시작을 하는 위치에 자, 바늘을 손으로 돌려서 꽂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발판을 앞으로 밟아주면 봉봉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잡아주면 봉봉이 시작되고 내가 스톱하겠다면 뒤꿈치로 누르면 스톱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바로 방향을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바늘이 지금 꽂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루발을 들고 방향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노루발을 넣고 또 박아보겠습니다. 이때 발판을 누를 때 내가 힘껏 누르면 빨리 나갑니다. 보세요. 힘껏 누르면 빨리 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금방 뒤꿈치를 누르면 금방 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방향 바꿔서 천천히 누르면 물론 처음엔 이게 잘 강약 조절이 좀 힘들겠지만 천천히 누르면 천천히 가고 많이 누르면 많이 가고 얼른 누르면 뒤꿈치를 누르면 금방 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돌리고 자, 받고 누르고 처음에 하실 때는 이렇게 속도 조절을 받고 서고 하는 거 확인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땀수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땀수라는 거는 여기 좀 줌인 좀 해주세요.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땀수라는 거는 여기서 한 땀의 크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땀의 크기. 지금 상당히 지금 큰 경우입니다. 여기 땀수 조절하는 요루발은 땀수 조절하는 게이지가 있는데 그 장치는 저 오른쪽에 있는 요 다이얼입니다. 땀수가 숫자가 클수록 땀수가 커집니다. 미싱의 경우 여러 가지 미싱의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 미싱 같은 경우는 4가 숫자가 제일 큽니다. 어떤 미싱은 5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미싱은 6이 숫자가 제일 큰 경우도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고 굳이 이제 그 숫자에 맞춰서 원단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숫자 제일 큰 숫자에 맞춰졌기 때문에 제가 좀 숫자를 줄여 보겠습니다. 한 2 반 정도 해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막 박아 보겠습니다. 해서 옆에 처음에 박았던 여기 줄일 땀수랑 여기 옆에 땀수랑 봤을 때 좀 화면에서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차이가 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땀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땀수는 미싱에 따라서 원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미싱에 이 원단의 숫자 몇을 하면 될까요? 그거보다는 테스트를 거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광목 갖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봉제를 해야 될 원단을 갖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봉제를 해야 될 원단 갖고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냥 새 원단을 잘라서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재단을 하고 나서 그 해당되는 원단의 짜투리 원단 갖고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땀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장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압력 조절 나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력은 제가 이렇게 빼볼게요. 나중에 빼는 방법 다시 설명드릴 건데 장력은 이렇게 원단 두 원단을 얼마나 쫀쫀하게 끈끈하게 단단하게 합봉하는가에 대한 장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장력이 너무 없어도 여기가 이렇게 좀 풀리면서 단단하지 않고 장력이 너무 강해도 이렇게 보면 지금 잔잔한 이렇게 퍼커링이라 하겠죠? 이렇게 주름이 생겼어요. 이거는 장력이 너무 세서 주름이 생긴 거를 하는데요. 옷을 입었을 때 또는 기타 홈패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 박았을 때 이렇게 잔잔한 주름이 나오면 보기 좋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 다리미로 펴놓으면 당장 다리미로 폈을 때만 육안으로 깨끗하게 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원 시점으로 돌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테스트를 할 때 그 원단에 맞는 장력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봐서도 보면 여기 잔잔한 잔주름이 있습니다. 퍼커링이 났습니다. 이때도 이거를 풀어줘서 장력을 풀어줘서 자기에게 맞는 장력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장력을 지금 풀어줄 건데요. 이때 장력을 푸는데 이러면 또 학생들은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 이 나사를 오른쪽으로 푸는 게 풀리는 건가요? 아니면 왼쪽으로 감는 게 풀리는 건가요? 이렇게 방향을 말을 하는데요. 당장 그렇게 방향을 외우기보다는 제가 그냥 쉽게 학생들한테 기억하라는 팁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기본 요 밑에 있는 주축으로 되는 요 나사가 많이 보이면 장력이 나사가 많이 조여진 거고 장력이 많이 가해진 거고 자 이렇게 갈수록 요 부분이 적게 보이면 장력이 풀리는 겁니다. 지금 요 부분이 지금 갈수록 제가 금방 막 감았기 때문에 장력이 지금 많이 나타났잖아요. 이러면 장력이 지금 많이 가해진 거예요. 이거 이제 풀 거예요. 풀면 보세요. 자꾸 없어지잖아요. 이러면 장력이 풀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육안상으로 보기에 장력을 조금 풀어볼게요. 아니 많이 풀어볼게요.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제가 쭉 끝까지 풀었어요. 그냥 쭉 풀었어요. 많이 풀었어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쭉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다가가서 자 이렇게 뺄 때는 어떻게 빼냐면 노루발을 들고 바늘이 올라와야 됩니다. 반드시 바늘이 올라오고 노루발 들고 얘를 당겨내는데 처음에 잘 안 당겨 나오면 조금만 살짝 돌려주고 쭉 당겨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라줍니다. 그래서 보세요. 보면 아까 여기는 잔잔한 잔주름이 생겼는데 퍼크링이랑 전문용어로 퍼크링이라는 잔주름이 생기는데 여기는 보면 풀어줬기 때문에 매끈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하게 지금 많이 풀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떠냐면 보시면 그러면 과하게 너무 많이 풀면 쭉 당겼을 때 여기가 쭉 풀리는 현상도 나면서 밑에 미실이 막 내려오는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제가 지금 아까 덜 풀었는데 간혹 가다가 조쿠 아닌 조쿠를 하자면 간혹 가다가 이런 아이들이 좀 풀어도 너무 또 잘 박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뒤에다 놓고 한번 박아 볼게요. 지금 이 경우도 사실 그 이상으로 지금 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박혀서 제가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과하게 지금 뒤로 넘겨놨어요. 이 경우가 자 한번 박아 볼게요. 지금 한번 박고 풀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장력이 되게 많이 풀린 경우입니다.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옷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입었는데 거리에 나갈수록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밑실은 어떠냐면 윗실은 봤을 때 그냥 좀 잘 박은 것처럼 보이는데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실들이 막 밑으로 밀려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력을 너무 많이 주면 퍼커링, 잔잔한 불필요한 주름들이 많이 생기고 장력을 너무 안 주면 이렇게 헐겁게 박히면서 밑으로 실이 많이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원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장력을 잘 그 원단에 맞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장력을 그 원단에 맞게 잘 조절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하고 이제 또 박음질 시작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그 원단에 맞는 땀수랑 땀 사이즈, 땀수랑 그 다음에 그 원단에 맞는 장력을 잘 맞추어 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본봉을 시작할 건데요. 그냥 제가 처음부터 이쪽 한길천이 아까 박은 데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막 박았더니 여기 보면 위에 시작을 하고 나면 한참 뒤에 보면 이렇게 풀립니다. 그쵸? 이렇게 풀리면 어떻게 나중에 옷을 입었을 때 안 그러면 또 다른 뭔가를 봉제를 해서 만들었을 때 튼실한 바느질이 나올 수 없잖아요. 때문에 대박기를 할 거예요. 대박기 하는데 대박기는 이렇게 해서 누르고 대박기 하는 기구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손잡이입니다. 이 아이를 딱 누르면 노루발이 밑에 톱니가 뒤로 넘어가는 작용을 하면서 대박기 기능을 할 건데요. 근데 이때 누를 때 확실하게 끝까지 꼭 눌러줘야 되는데 겁이 나서 그냥 앵간하게 누르고 있으면 그냥 충분하게 누르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어중간한 정도의 힘으로 누르면 이 아이가 뒤로도 안 가고 앞으로도 안 가고 그 자리에서 콩콩콩콩 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은 실이 감겨서 밑에 북가마 사이에 실이 엉키는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끝까지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 보통 전어땀하고 끝까지 누르고 대박기 다시 놓고 갑니다. 자, 한 번에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대박기는 어떠한 작용이라 했죠? 대박기는 풀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는 이렇게 처음에 할 때 한 방에 이렇게 한 번에 잘 안 된다 이러면 먼저 몇 반을 받고 대박기 꼭 무지르고 다시 대박기 하고 놓고 다시 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일반 봉제에서 특별한 경우 말고는 대박기로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 대박기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노루발 들고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빼주면 이제 시작을 해서 끝맺음까지 해는 경우입니다. 해줍니다.